짠! 안녕하세요. 건실한 배우 되기 프로젝트의 배우 안세희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스 커피랑 스파클링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짠! 소리가 시원찮네요. 먼저 이번 주 근황 겸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데르센 공연 잘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안데르센 공연. 지난주엔 2번 했고 이번 주에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예매율 저조로 그리고 단체 예약 저조로 취소되는 회차가 많아요. 이왕 연습한 거 많이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어린이 공연이 연습 페이는 따로 없고 공연 회차에 따라서 페이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연 회차가 많을수록 저는 좋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4월 오전 일정을 제가 비워놨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 공연이잖아요. 나름 한 달 동안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저는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짜잘한 실수도 종종 생기고 쓸데없는 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점점 잘하게 되는 건 어린아이들과 보호자들과의 즉석 객석 플레이 하는 장면뿐. 그런 객석 플레이 같은 거는 점점 익숙해질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연습이 따로 없고, 그리고 또 공연 전후에 서로 연기 피드백도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공연 전, 내일 전에 혼자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만 잘하면 반 이상은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내일 공연 전에 맞춰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조금 맞춰보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자잘한 소음이 들리고 있는 거는 우리 집 고양이 범이가 사료를 먹이 퍼즐에서 빼먹고 있는 소리이고요. 저는 생각보다 공연 전후에 서로 연기 피드백하는 게 좀 어려워요. 남들이 연기 피드백을 저한테 해주면 정말 감사히 그걸 받아 먹거든요. 근데 제가 나서서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우들끼리 친하면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희가 좀 아직 사적인 이야기 하는 사이도 아니고 조금 덜 친해가지고 좀 쉽지 않은데 친하지 않더라도 연기 피드백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멋진 제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안데르센 공연 끝나고 연극 먹먹 연습하러 갔는데 다른 연습진 사정으로 연습이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연습실을 공짜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운 티니핑 안무 복습을 쫙 하고 시간이 남아서 발성 연습도 1시간 했습니다. 최근에 발성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발성 연습은 굳이 연기하려고 하지 않고 발음이랑 발성에 주의해서 읽는 걸 하고 있어요. 아무 책이나 읽어도 되는데 기왕 읽는 거 대본을 읽어보자 해가지고 먹먹 대본 쫙 읽고 먹먹 캐릭터랑 관련 있는 청년 당뇨병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당뇨병이라는 말이 한 기사에서 엄청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발음이 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음 연습 일지는 팟캐스트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디션을 2개 넣었습니다. 또 오디션이죠. 하나는 서울예대에서 만드는 수영과 관련된 단편 영화인데 일단 프로필을 넣어봤고요. 전에 운동선수 독백 찍은 걸로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 전시 큐레이팅인데 정말 대본도 너무 귀엽고 어린이들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큐레이팅 같아서 관심이 갔어요. 이 큐레이팅 하는 어린이 전시 큐레이팅은 대면 오디션까지 봤는데 너무 아쉽게도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전시 큐레이션은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프로젝트 같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광화문에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 5개 부스에서 하는 전시인데 엄청난 눈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체험형 전시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티니핑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연습실에 가서 다 같이 런스루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하지만 사실상 이틀에 하나꼴로 안무를 외우고 있는데 아직 못 외운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좀 가장 쉬운 걸 가장 마지막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쉬운 노래를 아직 못했는데 동작이 쉽다 뿐이지 외울 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외운 척 다른 사람들 힐끔거리며 따라했습니다. 다행히 3번 연습 중에서 중간 연습이라서 거울 보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찍어서 본사에 런스루 영상을 제출해야 돼서 조금 긴장이 됐는데요. 제가 전날에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간 탓도 있지만 영상 찍느라 긴장을 해가지고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다음 연습이 있었는데 다음 연습실에 일찍 가서 잤어요. 근데 연습이 또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그냥 2시간 자고 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연기 영상을 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기 영상 3개 봤습니다. 뭐 봤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다연돈에서 올린 이 방법이 안 되면 1000만 원 드립니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배우의 유튜브는 배우가 소자본 창업이라 했을 때 메뉴판이다. 그래서 연기 영상은 7가지 직업군 곱하기 3개씩 해서 21가지 연기 영상 메뉴판을 만들어서 필름 메이커스, 캐스팅 디렉터들 돌리면 좋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유튜브를 하다 보면 구독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노 단위 팬까지 있으면 충분히 소자본 창업으로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연기 영상에 있어서 제가 다양한 오디션에 지원을 하는데 그 오디션 배역에 맞는 연기 영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의 메뉴판을 좀 더 다양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메뉴가 진짜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제출해야 될 때 급하게 새로 찍어야 하거나 안 맞는데 연기 영상을 새로 찍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잘 안 맞아도 내거나 아니면 내기를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판 다각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영상은요. 돈도 백도 없는 배우는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베이직 2. 이 영상 또한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죠. 근데 내용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아닌가? 중간중간 자극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배우는 예술 중에서도 인간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이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예술이라면 연기 예술이 정말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기 쉽대요. 나 말할 줄 아는데? 나 숨 쉴 줄 아는데? 그러면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채널에 나오는 사람 본인이 거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똑같은 옷만 1달 내내 입으면서 1달을 살아본 경험을 말해줬어요. 근데 그게 연기에 별 도움이 안 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연기가 경험의 영역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술의 영역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영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떤 경험이 있던 어떤 표현을 하던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기 전에 현을 똑바로 긋는 법부터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화가가 되기 전에 선긋기부터 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부터 하는 것처럼 기본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기술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너무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고 표현을 해봐 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마음으로 한다. 이게 되게 말으론 좋지만 예술이 마음으로 되는 것은 몸으로 되는 것이 먼저 가능해야만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유물론적인 시각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각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물론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지금 내가 당장 뭘 해야 되는지가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조율을 더 잘 해보자.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좀 더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연기란 표현 주체, 즉 배우가 A라는 표현을 했을 때 표현의 객체, 즉 상대 배우 혹은 관객이 A라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연기를 했을 때 내가 A를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A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 주체는 대상인 객체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연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많았는데 저도 연극을 할 때 저는 A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는데 연출이 종종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B로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많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안 보이는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고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연기 영상을 찍을 때는 연극과는 달리 밖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찍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기는 확실히 관객 또는 상대 배우가 내 표현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니까 밖에서 봐줄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또 다현돈 채널인데요. 배우 지망생 1만 명 연기 연습 개조한 방법이라는 또다시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고요. 제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만 클릭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영상을 좀 꾸준히 봐야지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봤던 채널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긴 하는데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상은 다소 짧은데 세 번째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대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라고 생각해라. 대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라고 생각해라. 어떤 상황에서의 말은 외우지 않으니까 대사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도 하잖아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는 제가 보통 하루 전에 대본을 쓰기 때문에 외우지 않고 내용만 숙지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극에서는 반면 상대 배우랑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글 자막이라는 것도 들어오면서 좀 대사를 다르게 쳤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근데 지금 어린 안데르센 장기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배우들이 서로서로 상황적으로 맞춰서 대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글 자막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조금씩 대본을 바꿔가면서 대사를 바꿔가면서 치더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맞으면 상황만 맞고 그 안에서 말만 통하면 된다라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좀 더 편안하게 임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약간 완벽주의가 있고 교과서대로 교과서는 지켜줘야 돼 이런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약간은 모범생 컴플렉스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좀 더 정확하게 다 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작가들은 참 좋아하지만 그리고 대본이 쓰여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유동성 있게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라 라는 말을 하고 근데 해석력은 되는데 표현력이 안 따라주는 경우 저죠. 왜냐면 저는 항상 해석은 다 되는데 A가 A처럼 표현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를 이 영상에서 알려줬는데 똑같은 말을 각가지 감정으로 다르게 해서 쳐보는 연습을 해봐라. 희로애락별로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를 기쁘게 밥 먹었어? 이렇게 쳐보고 슬프게 밥 먹었어? 이렇게 쳐보고 화나게 밥 먹었어?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쳐보거나 되게 구분해서 되게 서로 다른 다양한 감정들을 활용해서 쳐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러면 표현력이 확 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발성 연습 1시간 때는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본에 있는 대사를 가지고 감정을 계속 바꿔가며 대본과 상관없이 감정을 바꿔가며 반복해보기 이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업무 보고이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네, 이번 주 팟캐스트 주제는 헤어 길을 결심입니다. 저는 사실 추구미가 머리 짧은 여성입니다. 약간 샤이니 미노나 요즘 아이돌로 하면 투어스 같은 청량미 있는 보이시한 느낌이 제 추구미인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머리를 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유는 팔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저급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캐스팅 콜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머리 짧은 여성은 캐스팅이 안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머리 짧은 여성 이 사회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머리 짧은 여성으로서 세일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멋잡 여성이 되기엔 제 본캐가 너무 그렇지 않은 스타일이다. 따지자고 보면 뭔가 섹시, 퇴폐미, 혹은 댕댕미, 혹은 청량미보다는 사실은 러블리한 스타일에 따지고 보면 가깝다. 내 말투나 움직임이 미디어 멋잡 여성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다소 여성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 납작하게 들리지만 실제 경상도 사투리랑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경상도 사투리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미디어에서는 뭐랄까 좀 더 전형성을 찾는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서 구미 사투리, 안동 사투리, 그러니까 경북, 뭐 경남, 창원 사투리, 부산 사투리 다르지만 경상도 사투리 하면 미디어에서는 부산 사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영상 쪽으로도 조금 도전을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영상 쪽 판에서는 머리 짧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일단 많지 않을 뿐더러 기대되는 역할이 있어도 좀 더 카리스마 있거나 여유 있고 능숙하고 얼굴도 설탕상보다는 여우상 혹은 늑대상인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똑부러지거나 여유 있고 능숙하거나 아니면 좀 멋있거나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굴에서 오는 이미지가 조금 더 설탕상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연극판에서도 저한테 좀 여성스럽거나 그런 역할이 오더라고요. 전에 인형탈 쓰는 어린이 뮤지컬 했을 때도 남자아이 역할에 지원을 했는데 우아한 성인 여자 배역을 받는다든지 인형탈 연극에서는 제 머리 스타일이 안 보이니까 더더욱 우아한 성인 여자 배역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안데르센에서는 이제 머리 스타일이 보이는 것도 있어서 남자아이 역할을 받은 것 같은데 남자아이 역할인데 아이를 따라온 보호자들은 저를 어린 안데르센 언니한테 인사하자 이런 식으로 저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름 남자아이 역할이고 이제 어린 안데르센, 큰 안데르센이 나오는데 큰 안데르센은 남자 배우가 연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굉장한 젠더 디스포리아 혹은 뭐랄까 트랜스 서사인 거죠. 암튼 암튼 간에 여성 패싱이 되고 퀴어 연극을 하는데도 저는 레즈비언 커플 안에서도 좀 더 소위 말하는 팸 역할을 맡게 되더라고요. 대본에 분명히 전에 위대한 퀴어 페미의 신을 연기할 때 그러니까 사전에 받은 대본에 분명히 부치 역할에 머리가 짧다라는 묘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치 역할이 아닌 팸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디션 본 배우들 중에서 저 혼자만 멋잘비였는데도요. 김모 배우가 부치를 연기하게 되었죠. 제가 말하는 걸 보면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치로도 패싱이 되는 것 같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부치처럼 말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려면 또 이제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면 팸자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되는 이지구의 마주쳐 뮤비에서는 부치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연기와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좀 더 러블리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해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길러보는 게 목표고 그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여자 쇼컷, 따옴표 치고 여자 쇼컷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빈티지 펌을 해서 좀 약간 빠글빠글하게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조금 디스포리아가 올까 봐 걱정이 되지만 한번 견뎌보면서
머리가 길거나 러블리해도 저랑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작년에 퀴어 문화축제 MC 볼 때 헤어랑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엄청 러블리하게 꾸며주셨다가 제가 디스포리아가 와가지고 속눈썹을 뗀 경험이 있는데, 암튼 그래도 스스로의 스타일링을 찾아보면 또 잘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머리가 길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선택지가 넓어지니까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다시 머리를 짧게 하고 싶으면 머리를 기르는 게 어렵지 자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어젯밤에 제 룸메이트랑 최민호 씨, 샤이니 최민호 씨의 사진을 보다가 아, 이 머리 너무 예쁘다. 이 머리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배우가 자신의 퍼포먼스와 이미지를 파는 무자본 자영업자에 가깝다는 것을 뭔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실현,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직업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것을 조금은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인 남성들이 긴 머리를 하고 싶어도 참고 단정한 머리, 직장에서 원하는 머리를 하고 다니고, 많은 서비스직 여성들이 긴 머리를 할 것을 약간 추천받는 것처럼, 혹은 짧은 머리를 하더라도 뭔가 그 투블럭이나 그런 것이 아닌 용인될 수 있는 머리를 하는 것처럼 저도 직업으로서 배우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타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짧은 머리를 사랑하고 짧은 머리의 여성들을 사랑하고 그 여성들을 사랑한 나머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추구미가 있고, 그렇지만 당분간은 짧은 머리 여성들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제 스스로의 머리를 살짝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머리를 한 저는 어떨 것 같나요?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제가 썸네일에다가 헤어질 결심이 아닌 헤어 기를 결심으로 해서 탕웨이의 머리와 눈썹과 몸에다가 제 눈, 코, 입을 합성해 봤는데요. 어때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조잡하게 한 합성이라 좀 별로일 수도 있지만 긴 머리를 한 저는 어떨 것 같나요? 20살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이 되네요. 어떨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오디션 보고 받은 초대권으로 벚꽃동산 보러 갑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살고 돌아올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 짠! 분석 결과 청년 당뇨병 환자 약 30만 명 중 당뇨병 인지율,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은 43.3%에 불과해 노인 환자 78.8%를 크게 밑돌았다. 치료율도 청년 당뇨병 환자가 노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청년 당뇨병 환자 중 34.6%만이 당뇨병 약제로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 당뇨병 환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노인 당뇨병 환자는 75.7%가 당뇨병 약제로 치료 중이었다. 청년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조절률도 매우 낮았다. 당뇨병 조절률은 지난 2에서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인 당화혈색소가 기준이다. 의료기관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청년 당뇨병 환자의 조절률은 29.6%로 10명 중 3명만이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했다. 10명 중 3명만이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했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20대에서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았다.
20대 당뇨병 인지율은 27.1%, 치료율은 16.5%에 그쳤다. 당뇨병 조절률은 남녀 간 심한 차이를 보였다. 20대 당뇨병 조절률은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한 환자가 남성 35.1%, 여성 14.8%로 남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30대에서는 남성 25.6%, 여성 41%로 여성이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당뇨병 환자에서 비만, 복부 비만도 많았다. 청년 당뇨병 환자에서 정상 체중은 5% 수준에 머물렀고 8%가 과체중, 87%가 비만에 해당했다. 복부 비만율은 남성이 88.8%, 여성이 75.5%로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하지 못했다. 비만은 당뇨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 환자는 물론 당뇨병을 진단받지 않은 전 단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차봉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청년층에서는 노인보다 더 빠르게 질병에 이환되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이 더욱 높다라면서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거나 당뇨병을 가볍게 생각지 말아야 하고 청년층의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번 틀렸죠?